노키즈존이라는 차별적인 말로 어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노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일상 속의 어린이 또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린이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한때 어린이였고 지금 어린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인류의 역사는 결국 어린이의 역사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묻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예절을 배워요?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음, 오늘 저는 어린이의 현주소에 대해서 어린이 역사가 100년이나 되는데 그 현주소는 어떤지를 짚어보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저에게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루는 상가 건물 앞에서 어린이 둘이 되게 소란스럽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눈앞이 캄캄해서 거기에 참견을 할 여력이 없었어요. 치과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엘리베이터 문이 우울하게 닫히는데 어린이 한 명이, 아까 그 놀았던 어린이 중에 한 명이 다급하게 엘리베이터를 잡아탔습니다. 아휴, 죽을 뻔했네. 이러는 거예요, 어린이가. 재밌죠? 그 말투가 웃겨가지고 저도 좀 웃었거든요, 여러분처럼. 그랬더니 어린이가 왠지 뭐 마음이 좀 열렸는지 선뜻 저에게 말을 붙여주었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자꾸 쫓아와가지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진지해져서 어린이에게, 어린이, 혹시 친구가 괴롭혔어요? 도와줄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가 웃으면서 아니에요. 그냥 잡기놀이 한 거예요. 제가 이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가 않아서 만약에 불편하면 일단 어른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알죠? 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어린이와 저는 같은 층에서 내렸습니다. 이 어린이는 치과랑 같은 층에 있는 학원에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린이가 저를 약간 걱정해 주었습니다. 치과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제가 최대한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고 최대한 가슴을 활짝 열고 치과에 들어갔습니다. 멋있는 어른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다 보면 이상할 만큼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저희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이제 들어서는데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뭔가 대토론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가게가 들어올 것인가. 이제 각자 의견을 주고받는 꽤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문방구다. 아니다. 핫도그 가게다. 아니다. 뭐 분식집이다. 뭐 돈가스 가게다 하고 굉장히 뭔가 진지한데 잘 들어보면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모두 격렬한 소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듣고 있으니까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네, 스파게티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어린이들로서는 별로 이렇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린이 재활병원에 갔을 때는 보조도구를 써서 걸어야 하는 어린이가 문을 쾅 하고 열고 남들의 시선이나 뭐 힘 조절 같은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는 또 친구랑 둘이 와서 이제 도서관 회원증 그걸 만들려고 그 서류를 작성하는데 까치발을 들고 있는 어린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힘껏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도 어떤 온기가 때로는 의지가 이렇게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을 했고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책 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이라는 주제를 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육자도 아니고 또 뭐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도 아니어서 '아 나는 어린이에 대해서 뭐 말할 처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일상 속의 어린이 또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린이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알수록 또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대충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하고 나아갈 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아 애들 귀엽지. 근데 시끄럽지. 나는 애도 없고 내가 뭐 주변에 아는 어린이도 없는데 내가 왜 어린이한테 관심을 가져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어린이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한때 어린이였고 지금 어린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인류의 역사는 결국 어린이의 역사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긴 세월이니까 이야기를 한 100년 안쪽으로 좁혀볼까요? 어린이의 날 선언문, 또 어린이날 선언, 이런 것이 발표된 것이 1922년, 1923년 무렵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나라 자체가 커다란 폭력의 그늘 속에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폭력의 가장 나쁜 점은 아래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폭력의 사슬의 맨 아래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어린이들은 일상적인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버림받고 또 병들고 가난한 채로 힘든 일을 강요당하고 배우지 못한 채로 남의 집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죠. 또 학교에 간다고 해도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1923년에 작성된 어린이날 선언에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아 주시오. 올려다본다는 뜻이죠. 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여 주시오. 같은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급한 과제는 길에 지금 당장 쓰러져 있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안아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를 돌보고 가르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나라에서 미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단지 귀여워하고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이가 귀한 존재이고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어린이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구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보호자를 잃고 아주 극단적인 결핍에 놓여 있었던 어린이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대체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더 많은 어른들이 남의 집 아이들도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는 아니라고 해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도리로서 다른 아이들도 잘 돌보았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 어른들도 옛날에는 어린이였겠죠. 압축적인 경제 성장의 그늘 속에서 또 민주주의의 실현 속에서도 어떤 어른들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민주 시민으로 길러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절이라고 해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결국 길을 만드는 것은 좋은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여러분도 저도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 202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초기에 초등학생들이 입학식을 못해서 안타까웠던 그 뉴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어린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시간이 새롭게 실감이 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요. 어린이들이 4학년이 되었어요. 팬데믹 속에서 어린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아마 어른들이 겪는 어려움과는 조금 다른 것일 것입니다.
등교를 비롯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조차 제한된 시간이 길었습니다. 공공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어린이들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상처받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려있는 어린이일수록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 전체가 불을 아주 환하게 밝히고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요?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것으로 보일까요? 어린이라는 말의 역사가 지금 100년이라고 하는데 100년 어치가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어린이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노키즈존이라는 차별적인 말로 어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노라고 말합니다.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죠. 어린이들도 바로 그런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안내문을 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기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린이들은 묻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예절을 배워요? 위험하면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비자이기 이전에 시민입니다. 어린이라는 이유로 특정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이 까만색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을 문제 삼는 거니까요.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해야 할 때는 오로지 어린이를 보호할 때뿐입니다. 어린이가 근데 너무 떠들면,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서 어린이가 너무 떠들면 이제 중재를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막 불편한 이야기를 그 일행에게도 해야 되고 또 뭐 카페 사장님한테도 해야 되고, 그게 번거로우니까 아마 웬만하면 참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을 만한 정도는 참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필요한 관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공장소에서 어떤 어린이가 악을 쓰고 있다면, 막 바닥에 들어 누웠다면, 막 울고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현재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어린이 자신입니다. 얼마나 뜻대로 안 되면 온몸을 써서 그렇게 악을 쓰겠어요. 아이고, 너도 참 답답하구나 하고 생각해 주세요. 학교 근처를 비롯해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영역, 그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죠. 자동차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야 합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이건 너무 느리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호하는 일은 원래 비효율적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보호 조치를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뭐 마트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아니면 골목길에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속도를 아마 줄이실 거예요. 그쵸?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제한 속도는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만에 하나 이제 어떤 분들은 근데 일부러 장난치는 애들 있잖아. 막 일부러 뭐 운전자한테 위험하게 하는 애들 있잖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에 하나, 정말 10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 그런 어린이가 있다면 바로 그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건널 때 만약에 또 주정차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길을 건너는데 언제나 양쪽에 커다란 대형 버스 아니면 대형 트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매번 길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어린이들이 날마다 겪는 일입니다. 100년 전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은 어린이 해방을 선언하면서 행진했습니다. 그 후에 어린이들은 전쟁에서도 살아남았고, 고된 노동을 견뎠고, 경제 위기의 아픔을 어른들과 함께 겪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입니다. 어른은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존중하면서 어린이와 함께 미래의 위기,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어린이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우리의 동료 시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살아갈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린이를 대접하는 방식이 앞으로 우리가 사회로부터 대접받는 방식이 됩니다. 어린이를 환영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처음 보는 어린이에게는 존댓말로 물어봐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나도 이제 다 컸다. 이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순서를 양보해 주세요. 어린이 일행은 언제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천천히 해도 돼요 라고 시간을 벌어주세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하루 종일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유아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보호자가 보인다면 얼른 가서 도와주세요. 어린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그분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은 빨리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빨리 자라니까요. 더 간단하게 여러분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분이든 간에 네. 어린이들이 있는 데서는 멋있는 어른인 척하는 것입니다.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대기할 때는 휴대폰을 보다가도 길을 건널 때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 어른.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직원분들께 예의 바르게 대하는 어른. 또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어른이 되어주세요. 의젓하게 치과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어렸을 때 여러분이 좋아했던 어른이 되어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어른을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어른이 지금 되어주세요.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어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